자, 스타크 카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비해서 지금 좀 사이트가 좀 바뀌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HTML 쪽에서 좀 변경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클래스들, 아니 그 태그를 좀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클릭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클릭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링크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A 태그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뷰 올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헤더에 여기 뷰 올 같은 경우도 이렇게 A 태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이렇게 패딩이 필요하거든요. 위아래 보면은 패딩이 원래 이렇게 존재하던데 그게 없어가지고 위아래 패딩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변수화 시키지 못했던 부분들 전부 다 변수화 시킨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CSS 쪽으로 이제 가보자면 SCSS에서는 이제 변수화 시킨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글자들이 어차피 반복돼서 사용되는 글자 세팅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SCSS의 이제 맵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폰트 패밀리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꼭 똑같이 적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무래도 똑같이 적혀 있으면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적혀 있을 필요가 없고 제가 좀 변경을 해볼게요. 네, 좀 이렇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꼭 프로퍼티랑 똑같이 써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상으로 타이포그래피 안에 타이틀 LG라고 되어 있는 친구 안에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불러오면 여기가 이제 나오고, 뭐 타이틀 LG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에 있는 사이즈를 불러오면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좀 코딩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할 만한 오브젝트 비슷한 이제 자료 구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LH라고 바꿔놓으면 되겠죠. 여기 C라고 바꿔놓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건데, 그리고 이제 믹스인이라고 하는 기능도 이제 좀 사용을 했습니다. SCSS의 이제 맵이라고 하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믹스인을 사용을 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그 SCSS의 그 믹스인 기능이 어떤 건지, 맵 기능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자료들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자료 관리를 하는 게 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부분 없고, 이게 아무래도 A 태그로 바뀌었다 보니까 뷰 올 같은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원래 디스플레이가 이제 A 태그 같은 경우에 이제 인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인라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좀 예기치 못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블락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도 A 태그로 바꿔놨는데 디스플레이가 그 그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스가 아니라 이제 카드죠. 카드 자체도 디스플레이가 그리드로 잡혀 있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애당초 인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 태그로 바꿨어도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라인일 때가 예기치 못한 이제 뭐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아래로 이제 패딩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쫓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부분을 좀 애매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백업을 따로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index people pt3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변경했던 HTML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오실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도 스타일 people pt3라고 해가지고 SCSS 따로 떠났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냐면 여기 왼쪽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일단 뭐뭐 만들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라이브러리 이거 되어 있는 거, 이거 인풋,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contribute to stack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만 딱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미들에 돼 있고 미들 래퍼 돼 있고 여기 사이드바라고 우리가 이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시멘틱한 태그가 있어요. 어사이드라고 하는 시멘틱 태그가 있어서 어사이드 시멘틱 태그를 넣어줄 거고요. div랑 똑같은데 어떤 역할인지를 좀 더 명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일단 제일 먼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여기 사이드바에 중에서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라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는 인풋 만들 건데 인풋 중에 보면은 여기 search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name하고 id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id에다가 search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search라고 만들어진 id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라벨이 이렇게 생기는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텍스트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search library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도 똑같이 search library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벨의 뒤에 있는 for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닌데 꼭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라벨을 봤을 때 이 라벨이 무엇을 위한 라벨이냐를 볼 수 있는 구조여가지고 이거 라벨을 넣어주면 좋고 인풋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서치하기 위한 이 인풋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타입이 search냐 뭐냐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state 뭐 이거 뭐가 들어갈 수 있더라? 저도 매번 이걸 직접 저기 하진 않았어 가지고 input 예를 들어서 뭐 date time 뭐 이런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이거 달라지는데 잠시만요. 예를 들어 컬러? 네, 그러면 이런 거 나오고요. 컬러 이런 거 인풋 넣어주는데 인풋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search였죠? 네, search인 상태로 이렇게 놔둘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질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home collection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는 사이드바에 사이드바 메뉴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만들면 되고 근데 사이드바 메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누르면은 내용이 더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사이드바 메뉴라고 되어 있는 거를 UL로 만들고 그 다음에 UL로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사이드바 메뉴까지는 그냥 이제 메뉴에 해당하는 그거 내용을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span 그래서 여기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categories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ul, li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리스트가 이제 쭉쭉쭉 들어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구조도 이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작성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작성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크게 사이드바 메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홈 컬렉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리스트 아래쪽에 A 태그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에다가는 제가 이제 저기를 안 넣어줬습니다. 그냥 리스트는 그냥 냅두고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사이드바 메뉴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사이드바 메뉴 아이템에서 이렇게 컬렉션 들어가고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론가 가는 링크가 아니라 이걸 누르면은 열리고 누르면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바 메뉴 아이템 사이드바 메뉴 아이템인데 그 타입이 버튼인 이런 경우로 약간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UL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UL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에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드바 메뉴의 아이템인데 얘는 레벨이 2다. 두 번째 레벨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뭐 태그 그 링크 달고 그 한 글자짜리 로렘 이렇게 20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숨김 처리를 해둘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서치바 메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네, contribute to stack 해가지고 네, news submit a resource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서밋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쪽은 div 사이드바에 submit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내용은 총 3개죠. 타이틀에 디스크립션에 버튼. 그래서 각각 사이드바 서밋에 하나는 디스크립션 타이틀이죠. 그 다음에 DSC 이전에도 DSC로 하고 말았나요? 아니면 디스크립션까지 끝까지 제가 적었나요? 디스크립션까지 끝까지 적었으면 그냥 넣을까도 싶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타이틀 디스크립션 끝까지 넣었네요. 예, 디스크립션 끝까지 넣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btn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들고 첫 번째는 타이틀이니까 로렘 한 4, 뭐 5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얘는 로렘 한 12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버튼처럼 똑같이 만듭시다. Submit a Resource라고 만들어 놓읍시다. 대문자 처리해주고 대문자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이니까 btn 이렇게 만들어 들어갑시다. btn이 아니라 네, 버튼으로 만들어야 되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HTML 다 작성한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HTML 구조를 보자면 사이드바 아래쪽에 사이드바 인풋 해가지고 라벨이랑 인풋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부분 했고 그 다음에 UL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인데 안쪽에는 리스트에 A 해가지고 이 부분 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이 부분은 A가 아니라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리스트 안쪽에 지금 보면은 UL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얘의 형제로서 이렇게 UL을 만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 A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밍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하나랑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붙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세이브하고 자 이제 SCSS 만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드바죠. 자, 그래서 사이드바 일단은 공간을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 놓도록 합시다. 비스크 컬러 일단 잠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or div 이렇게 처리해 놓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천천히 디자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스타일은 잠깐 여기서 이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때 왔는데 이제 제일 먼저 사이드바에 인풋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부분. 그래서 인풋 부분 안쪽에 이제 라벨이 이제 들어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거를 클래스를 처리를 안 해놨네요. 그래서 클래스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하는 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그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라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arch inp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debar input 라벨에 아이고 여기도 클래스를 search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벨이랑 search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라벨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가 16픽셀 1렘이고요.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가 500이고 라인 하이트가 16픽셀 1렘이고 그 다음에 컬러는 샵 4B 4B4E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써오던 그 글자체이기 때문에 Radio Canada Big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글자체인데 이게 별일 없으면은 계속 쓰이고 있는 폰트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search인데 자, 이 search 보면은 우리 여기 원래 예제 보면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인풋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인풋을 사실 한번 감싸요. 그래서 어떻게 감쌀 거냐면 인풋 이렇게 넣고 이 클래스를 뺄 겁니다. 네, 클래스는 빼버리고 여기다가 div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네, 클래스 이렇게 넣고 이 인풋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인풋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div 이렇게 하고 search에 아이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ar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처리를 해놓을 건데 뭐를 할 거냐면은 일단 디스플레이 그리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오토를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는 그 들어가야 되는 그 폰트의 크기라고 그 아이콘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해당하는 크기를 넣어줄 건데 지금 이게 아마 크기가 높이 40이니까 높이 40에 패딩이 위아래로 16인 구조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40. 그러면 아이콘이 아마 사이즈가 3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정확히 몇일지는. 예를 들어 32픽셀, 그다음에 오토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봤을 때 여기 왼쪽 자리에 이제 32짜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search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먼저 이제 사이즈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보더가 있고요. 그래서 보더 2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컬러는 ACAF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가 4픽셀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패딩 인라인이 40픽셀, 그 다음에 16픽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고요. 이거를 여기서 정해 놓으면 아마 여기까지 이네리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폰트 사이즈가 16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인풋 자리에도 폰트 사이즈가 아마 16이 들어갔는지 봅시다. 폰트 사이즈 16이 들어갔죠? 왜냐면 이네리트가 됐으니까. 예. 이건 리셋 CSS에서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500으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24픽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하이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이트는 40픽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막상 이 설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곧바로 태그를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더 같은 게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보더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더 non 보더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는 보더가 있는데 이거는 포커스 됐을 때 생기는 보더라서 저거는 아마 포커스라고 만들면 될 겁니다. 포커스 때는 이때도 보더를 non 그러면 이때가 포커스 때 생기는 보더가 아니군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요거를 클릭했을 때 생기는 거는 아웃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보더랑은 또 다른 건데 이걸 없애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없애는 게 이제 성공적으로 다 없어졌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search 부분에다 이제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서치에 해당하는 아이콘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에 있는 아이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와가지고 500짜리의 그레이드형 옵티컬 이렇게 잡아서 설치에 해당하는 이 아이콘 보면은 여기 이제 SVG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SVG가 아마 안드로이드, iOS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콘 투 클립보드 이거 하면은 이게 그게 되나요? SVG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다 넣겠다는 건데 들어오네요. SVG로.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은 네 여기 이제 아이콘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보일 건데 약간의 이제 조정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트 제거하고 위드스 제거하고 그다음에 필 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current 컬러였던가요? 를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런트 컬러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컬러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검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레이아웃이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그리드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 건데 좌우 패딩을 40을 잡았는데 저기 위에 있었던 예제에선 40을 잡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왼쪽을 40을 없애버리고요. 한 8픽셀 정도로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를, 지금 보면은 40이니까, 아이콘의 사이즈가 32에 36으로 나온다는 거죠. 32에 32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2로 만들고, 여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설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라인 셀프를 넣으면 됩니다. 얼라인 셀프를 센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딱 이렇게 놓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좀 사이즈를 조정하면 됩니다.
너무 크다 싶으면 사이즈 조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32픽셀이 너무 크다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4 정도로 조정해 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조정이 되죠. 왼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우리가 이제 패딩에 의해서 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글자 색깔 좀 조정을 하고 싶다. 아니 그 아이콘의 색깔. 그러면은 여기 아이콘에다가 컬러를 넣어주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클릭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search 부분하고 input 그 라벨 부분하고 search 부분 사이에 마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search한테는 margin 탑을 14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우리는 이 백그라운드 컬러 영역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생겼던 거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폰트 웨이트가 500일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네. 약간 그 아무래도 서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룩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윗부분은 처리했고 그 다음 부분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 부분 넘어와서 메뉴 부분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서치바 사이드바에 인풋 뭐 이렇게 해서 넘어오고 네. 여기죠. 엔드해서 메뉴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UL이잖아요. 그래 UL이기 때문에 margin 블락을 일단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margin 아니 헤딩 left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죠.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해서 없애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각각의 UL 다음에 이제 리스트 요소가 있잖아요. 리스트에 대해서 좀 만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태그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거잖아요. and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A 태그이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일단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A 태그가 블락 요소로서 이렇게 서버가 될 땐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만져야 될 부분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리스트에서 만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내비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블락으로 처리하고 스타일들 넣어보도록 할게요. B2라고 적었는데 내가 저게 뭐였을까? 컬러네요. 컬러. 보더. 제가 딴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자 속성을 좀 딴 걸 보고 있었네요. 일단 패딩이 블락으로 16이 들어가고요. 16픽셀. 그 다음에 패딩 레프트로 레프트로 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20이 들어갑니다. 20픽셀. 그리고 글자 크기는 폰트 웨이트는 600 들어가고 라인 하이트는 27.2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없어져야 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게 A 태그가 들어가지고 지금 글자 색이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글자를 어떤 색으로 바꿀 거냐면은 기존에 썼던 색깔 중에 이 색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폰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 처리해서 밑줄을 없애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잠시 한번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홈 컬렉션 카테고리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늘 이 색깔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회색이죠. 그래서 회색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색 제가 잠깐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 색까지 처리했고요. 지금 보면은 영역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이드바 메뉴가 있고 아래쪽에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아래쪽에 A가 있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호버가 되면은 아까처럼 파란색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카테고리스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테고리스로 와 보면은 여기죠. 카테고리스. 제가 이걸 버튼으로 처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버튼일 필요는 굳이 이 친구는 그냥 버튼인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버튼이 눌리면 무슨 일이 생겨라 이렇게 만들 거라서. 네, 스타일적으로는 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이템 중에서도 이제 타입이 버튼인 친구라고 하는 요 친구만 좀 이제 고쳐주면 되는데 이렇게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and 이렇게 타입 버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제로 넌 넣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를 뭐 어떻게 없애야 되더라? 언셋 하면 되던가? 네, 그러면 없애지고 그 다음에 저게 겉에 둘러진 게 아마 보더인지 아웃라인인지가 애매한데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사 이렇게 눌러보면은 버튼 항목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는 보더일까요? 아웃라인일까요? 보더네요. 네. 그래서 보더도 넌 집어넣으면 네, 보더도 이제 깔끔하게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커서 처리 좀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커서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링크지만 얘는 이제 링크는 아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버튼 넣는 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로렘 입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저 친구들이 이제 메뉴 아이템 중에서도 메뉴 중에서도 사이드바 메뉴 레벨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2인 친구인 건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됩니다. 엔드 넣고 이렇게 해서 레벨 2는 디스플레이 일단 non 처리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항목들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눌렸을 때 보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눌릴 때마다 요게 상황이 바뀌도록 하면 되죠. 네. 이게 눌릴 때마다 이제 상황이 바뀌도록 하면 되는데 일단은 디스플레이 논을 잠깐 없애보고 이게 어떻게 스타일링이 돼야 될지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실제로 열려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스타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마진이 좀 있죠. 아래쪽으로 마진이 8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의 위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스타일링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제 왼쪽으로 48 이게 달라지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인 상태에서 일단 이건 넣도록 합시다. 마진 탑을 아까 몇 픽셀이었죠? 8픽셀 정도였던 것 같은데 8픽셀 그래서 마진 탑을 8픽셀 집어넣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템 중에서도 레벨이 2인 친구들 and LV가 2인 친구들은
패딩 레프트가 20이 아니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48이 돼야 된다는 거죠. 48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다 되죠. 그리고 일단은 숨겨놓으면 되죠. 리액트면은 그냥 누르면은 그냥 퍽 이렇게 나오고 안 누르면 안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 처리를 하려면은 일단 여기 로렘 윌슨 달라스 다메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떤 녀석이냐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서밋 이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메뉴까지 왔고 사이드바 메뉴까지 했고 서브밋이죠. 그래서 서밋 언더바 서밋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서밋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영역이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BTN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복사해가지고 and 타이틀 그래서 ESC description 버튼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서밋 같은 경우에는 적용돼야 되는 스타일이 이 글자체가 얘랑 똑같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믹스인 쓰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위쪽에다가 어플라이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믹스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키를 집어넣으면 그 키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뭐냐면 여기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여기 나머지를 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저희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라지가 있고 타이틀인데 타이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가가지고 include라고 하고 apply typography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이틀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 글자 스타일은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가 1램이고 그 다음에 폰트 라인 하이트죠. 라인 하이트가 27.2라고 하는 27.2 픽셀 1.7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이 마지막 버튼 같은 경우 있죠. 제가 이거 버튼으로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버튼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A여도 되더라고요. A여도 목적을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href 해가지고 샵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바꿔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 스타일링 이렇게 하자면은 일단 패딩 Y가 그러니까 패딩 블럭이 6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패딩 인라인이 16픽셀이고요. 그리고 하이트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28픽셀로 하이트가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가 500픽셀이고 500이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가 24픽셀입니다. 그리고 아마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뭐 이렇게 블루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폰트 컬러는 화이트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화이트.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빼야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그 뭐야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A 태그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이아웃 다룰 때 A 태그 가지고 레이아웃 다루는 경우에는 저게 인라인이지 아닌지 인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블록 속성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글자가 이제 좀 아래로 좀 꼬라박는 경향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런 상태죠. 높이가 제 기억으로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높이를 잘못 적었습니다. 왜 잘못 적었냐면 28이라고 적을 게 아니라 28에다가 6 더한 거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28에다가 6이 12 더하면은 40이네요. 40. 네, 저희는 지금 그 아웃라인 그 패딩 영역까지 포함해서 사이즈를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패딩 블락이 아니라 하이트를 40픽셀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를 가운데에다가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 위아래 상으로 정렬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패딩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면은 패딩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저기 정도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더 레디어스가 아마 개념이 있을 건데 보더 레디어스가 어디 갔니? 보더 레디어스 네, 6픽셀이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고 이제 여기 그것들만 정리해주면 되죠. 뭐 정리해줄 게 이제 어떤 거 있냐면은 그 여기 이 영역에 대한 패딩 이런 것들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드 레디어스 8에 24 여기 패딩들 24 8에 24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좀 한번 볼게요. 8에 24에 배경색을 가지고 옵시다. 네, 그래서 여기죠. submit 네네 여기 맞죠? 그래서 background color 집어넣고 그다음에 패딩이 24였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보더 레디어스 8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들끼리의 간격 같은 것 좀 이제 정리해 줘야 되죠.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서 보면 되죠. 그래서 얘가 있고 얘가 지금 보면은 위로 마진이 8 이거 지켜주면 될 것 같고 얘가 24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8이랑 24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한테 마진 탑 8 픽셀 그 다음에 btn한테 margin 탑 24 픽셀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좀 이제 또 간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러 갈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2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해줬고 여기 이 부분이 있죠. 24랑 16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밋한테 margin top 24 그다음에 여기가 몇이었죠? 방금 보고 자꾸 까먹니 이렇게 16
16은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메뉴에 메뉴한테 마진 블락 0 이렇게 했는데 마진 블락 위쪽에는 16픽셀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사이트는 없었던 기능인데 저라면은 이거를 넣어줄 것 같긴 하거든요. 뭘 넣어줄 거냐면요. 요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디스플레이래. 포지션을 스티키 넣어주고요. 포지션 스티키 넣어주고 어디에 대해서 이제 스티키를 넣어줄 거냐? 위쪽에 대해서 이제 스티키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드바 같은 경우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보자면은 지금 위쪽으로부터 64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64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탑 64픽셀. 그러면 포지션 스티키 넣고 탑 저거 넣었는데 왜 안 되지? 아 레프트도 넣어줘야 되나? 아닐 거예요. 요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마 그거 지금 까먹은 것 같은데 위에 부모 요소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이거 스티키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요. 레프트 때문도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탑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이게 그리드에 있는 잔여 요소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정렬될 건가 하는 거가 이제 있어야 돼요. 세로상으로. 그래서 온라인 셀프에다가 스타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탑을 0으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확 이렇게 머리통이 깡 하고 이렇게 붙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취향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이런 스타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거 뭐 이제 클릭할 때마다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런 인터랙션 부분은 나중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탑에 4램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사실 여기 보면은 아마 헤더 카드 사이드바 제가 아마 미들에 헤딩 탑 넣었던 요 변수를 그대로 써주면은 좋겠죠. 따로 이렇게 값을 넣는 것보다 이런 건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다 넣는 것보다 나중에 변수화하면 좋은데 작업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을 하고 나중에 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작업의 초입 단계 때는 직접적으로 값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변수들을 모아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변수들 모아주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훨씬 낫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메인 부분 다 완료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리스폰시브 대응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인터랙션 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번 회차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